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한번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년차 초등학교 영양교사분이시라고 합니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그럼 지금 학교에서 일하고 계실 텐데, 학교라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을 놔두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일단은 이거 굉장히 박수 쳐드려 보고 싶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이런 용기가 나기 쉽지 않거든요. 제 얘기를 좀 해드려 보자면, 제가 어렸을 때 좀 그래도 공부를 좀 나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 어른들이 저를 보면은 공부 잘하니까 나중에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공무원 하면 되게 안정적이고 평생 잘릴 염려도 없고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가라고 막 주변 분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저는 공무원이나 뭐 그런 안정적인 직장이 싫더라고요. 왜냐면 열심히 해도 그 월급 나오고 열심히 안 해도 그 월급 나오니까 사실 그러면 의욕이 별로 안 생깁니다. 근데 지금 그 구독자분이 계신 그런 학교도 사실 그런 곳입니다. 학교도 사실 교사가 딱 되면 월급이 거의 똑같잖아요. 성과급이란 게 뭐 물론 교사도 약간 있지만 거의 똑같아요, 기업에 비해서. 물론 그 안에서도 뭐 승진하고 빨리 승진하고 그런 걸 노리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이제 학교 교사잖아요. 그런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진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한국 사회 자체가 굉장히 사회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한국도 살아보고 미국도 살아봤잖아요. 미국이라는 이 자본주의 끝판왕의 국가에 살다 보면은 내가 한국에서 살았던 시스템이, 물론 한국도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라고 한국 사람들도 말하죠. 우리 시스템, 대한민국 시스템은 자본주의라고 말하지만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사회주의적이에요. 뭐 기업에 가도 그래요. 저는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첫 직장이, 이제 박사 마치고 첫 직장이 미국 직장이 잘 안 돼서 한국 대기업에 잠깐 있다가 다시 미국에 나왔는데, 그때 과장을 받고 들어갔어요. 근데 과장 월급들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제가 미국 박사라고 들어갈 때 조금 더 받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고, 뭐 일할 때 그 연봉 올라가는 게 그냥 연봉 테이블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올라가요. 사실 연봉제를 도입한 게,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를 도입한 게 이 서구식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렇게 따라가자는 의미로 한국 대기업이 호봉제를 폐지하고 연봉제를 갔는데, 이 연봉제가 호봉으로 연봉이 받아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런 식이에요. 뭐 과장 1년 차는 얼마, 과장 2년 차는 얼마, 과장 3년 차는 얼마, 거의 이런 식으로 테이블에 맞춰서 올라가. 근데 이게 호봉제거든요. 근데 이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급 많이 주는 서구식 연봉제로 해놓고 연봉을 호봉으로 줘요. 별로.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팀의 에이스랑 팀에 그냥 평타 치는 사람이랑 연봉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한 20%? 20% 미만? 별로 안 납니다. 그 약간 사회주의적이야, 한국이. 그래서 한국이, 똑똑한 사람들이 한국에 있으면 계속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미국은 똑같은 과장이어도 연봉이 아주 많이 차이 날 수 있어요. 아주 많이. 왜냐면 미국은 성과급제거든요. 거의 미국은 기본봉이 있고, 플러스 자기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받는 보너스가 있고, 또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 자기가 맡은 그 부분의 성과가 많이 나오면 스탁 옵션이라 해서 주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커요. 거의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가지고 기본봉보다 보너스가 더 클 때도 있어요. 잘 나가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게으르게 일하고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이랑 다르게 확실하게 리턴이 있습니다. 리턴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나서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 자본주의가 완벽하게 구현될 수 없는 이유가 이 조선에 있습니다. 조선은 망한 나라잖아요. 조선은 사라진 나라인데 아직도 한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 조선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보면 조선시대 보면 둘의 품앗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나보다는 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집단주의, 공동체주의가 되게 중요한 사회라서 누구 한 명이 막 이렇게 연봉을 혼자 튀게 많이 받으면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가만두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쏴 막 그래요. 너 승진했으니까 쏴. 너 연봉 다른 사람도 높다며 쏴. 다 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줘야 돼. 결국 연봉이 다 똑같아야 공평한 거야. 멍청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연봉이 다 똑같아야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발전을 많이 막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한국이 많이 발전한 게, 그래도 조선의 사상이 많이 없어진 게, 이 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오신 이 서구적인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 요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국이 많이 그나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생각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덜 받았던 북한은 그래서 완전 공산주의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조선이 가지고 있던 생각 자체가 굉장히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단 공동체주의. 누구 한 명 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좀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야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오면은 우리보단 나아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부자에 대해서 크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부자를 굉장히 많이 비난하거든요. 기업가들을 되게 비난하거든요.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비난을 받아요. 근데 미국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번 거는 정당한 겁니다. 그런 인식이 있어요. 자본주의의 친화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죠. 자,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자본주의를 한번 경험하고 오시고 이렇게 새로운 꿈을 갖고 도전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진짜 자본주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실력만 있으면, 즉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자기를 제한하는 게 거의 없어요. 나이 제한도 없어요. 한국은 정년퇴임이라고 해가지고 뭐 한 60 정도 되면은, 50대 후반 되면은 나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일할 능력이 있어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가지고 몇 살 이상에서 임금이 피크되고 그 다음부터 떨어지잖아요. 뭔가 이상하죠. 나이 가지고 막. 나이가 왜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컷하겠냐면 결국 그것도 유교예요. 한국의 직장 시스템을 보면은 나이 어리고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밑에 사람한테 시키고 자기가 편해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저 위로 뭐 부장님 말년에서 임원 되면은 남한테 다 시키는 일이에요. 시키고 사인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데 보면 뭐 부장들이 일 안 하고 구석에서 맨날 주식하고 뉴스나 보고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억울한 거죠. 자기들 일해서 갖다 바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정말 일을 1도 안 하는 나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이 몇 살 이상 되면은 내보내야 돼요, 억지로.
다 유교의 폐해입니다. 유교. 근데 미국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실력입니다. 제가 다녔던 미국 회사 중에 저랑 직급이 같은 백인 할아버지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할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백발머리가 되도록 승진을 못했냐? 천천히 사는 거야. 승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승진 관심 없고 나는 그냥 널널하게 내 일만 하면서 그냥 만년 과장으로 살래.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반면에 저보다 어린데 막 임원 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막 진짜 하루에 막 한 3-4시간 밖에 잠 안 자고 아주 일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럼 또 승진 빨리 되겠죠. 뭐 그래요. 거의 그런 시스템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커리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너무 열심히 살지 않는다, 뭐 그런 주의예요. 왜냐면 인생은 즐기면서 재밌게 살면서 적당히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려면 적당히 좀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열심히 일하면 나이 상관없이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일 안 하고 적당히 살면 적당히 벌고. 저는 적당히 버는 걸로 좀 타협을 했어요. 사실 제가 더 벌 수 있어요. 죽도록 일하면 더 벌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가정과 자녀를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기 때문이죠. 근데 커리어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오셔가지고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진짜 열심히 하면은 돈 많이 벌어요. 저보다 한 5살 정도 어린 한인 유학생 출신 후배가 있는데 저보다 연봉이 한국 돈으로 한 1억 정도 더 많은 애가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저보다 그렇게 연봉이 많을 수 있어요. 걔는 열심히 살아요. 걔는 진짜 일에 올인하면서 승진하고 연봉 올리는 목표를 가지고 뭐 그것만 매진하면 살아요. 그럼 또 많이 올라가는 게 미국입니다. 자본주의니까. 이게 자본주의예요. 근데 한국은 너무 사회주의적인 면이 곳곳에 너무 강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국 친구들 만나면 어디 취업하고 어디 다닌다, 나 연봉 얼마다 말을 못하겠어요. 말하는 순간 쏴야 돼. 말하는 순간 뭐 뷔페 쏴야 되고 막 소고기 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남의 거를 막 이렇게 돈 잘 번 능력 있는 사람 거를 좀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심보가 조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들이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주의. 자, 근데 지금 실리콘밸리에 오셔가지고 실리콘밸리의 그런 성과 중심적인 그런 문화들을 보고 되게 좋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님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영양교사 열심히 해가지고 학생들 영양을 아주 잘 챙겼다.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뭐 성과급이 엄청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똑같은 월급 받잖아요. 그리고 뭐 학생들이 뭐 영양 잘못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학생들이 전교생이 집단 식중독 걸리고 뭐 요런 대형 사고만 안 나면은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똑같은 월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직장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사회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에 오셔서 실리콘밸리 커리어를 시작하시면 이게 자본주의가 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똑같은 커리어를 가진 똑같은 인간인데 나보다 쟤는 연봉이 2배고 3배고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봉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일 못하면. 이게 실리콘밸리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오시려면 실력을 잘 키우셔야겠죠. 자,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그러면 님이 물어보신 질문 얘기해 볼게요. 자, 어떤 분야로 가야 본인이 전망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잘 나가는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못 나가는 분석이 있겠죠. 뭐 잘 나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국에서 잘 나가는 데이터 분석은 병원에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 의료비가
이 병원은 항상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돈을 잘 버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들의 데이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간호사들이 요즘 미국 병원들은 간호사들이 환자한테 약물을 투입하고 그 결과 이 차트 있잖아요. 그게 다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뭐 영상 촬영한 거, 뭐 엑스레이, MRI, CT 스캔 이런 거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몇십 년치의 의학 연구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물을 주입했더니 이런 부작용이 났고, 이런 좋은 작용이 있었고, 뭐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됐고, 이런 데이터들이 다 쌓여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리서치 코호트라고 해서, 리서치 코호트라는 연구 스타일인데, 그게 뭐냐면 이게 몇십 년 동안 환자에게 일어났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새로운 의학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리서치 코호트 같은 거 할 때 데이터 분석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거는 취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법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품영양학부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공계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생물학 쪽이랑 좀 가까운 거예요. 생물학 좀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식품영양학, 제가 알기로 식품영양학이 아무래도 인간의 뭐 소화기관이나 영양분 이런 거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생물학 베이스가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그 생물학 베이스의 지식을 좀 확장시키셔서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바이오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돈도 많이 벌고 취업도 잘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은 미국 병원비가 비싸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저처럼 이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회사 보험증을 줍니다. 그 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뭐 의료비 얼마 안 나오거나 거의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나 뭐 이렇게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아프면은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미국의 병원들은 단순하게 환자만 진료보는 게 아니라 이런 의학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의학 연구비에 대한 그런 할당량이 의료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식품영양학에서 살짝 트시면 돼요. 식품영양학 비슷한 전공입니다. 식품영양학이나 생물학이나. 그러니까 생물학은 어떻게 보면 생명체의 전반적인 거를 뭉뚱그려 다 배우는 게 생물학부잖아요. 근데 식품영양학은 그 중에서 특히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섭취하는 영양, 인간의 소화기관, 인간의 뭐 면역 뭐 이런 거, 특히 식품영양학과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조금 전문화된 전공이잖아요. 하지만 기본 생물학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사람은 병원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생물학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가지고 그냥 정말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쪽에서 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 툴을 코딩하든가, 아니면 뭐 인공지능 툴을 코딩하든가, 아니면 뭐 통계 프로그래밍을 툴하든가,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코딩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의 아키텍처 만드는 걸 좋아하지, 이게 병원 같은 데서 환자들 데이터 컬렉션하고 환자 그 정보를 분석하고 막 이런 거는 잘 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데이터 분석 쪽 제대로 전공한 컴퓨터 전공한 사람보다 오히려 생물학 한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데이터 분석 좀만 배워가지고 글로 가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런 조언을 드려봤고, 자 1번, 2번, 3번 지금 질문인데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인트로덕션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